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 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여전히 개헌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관건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다소 증액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관련 예산도 여수고흥 간 연륙 연도교 건설과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예년과 달리 남해안 적조가 잠잠합니다. 하지만 고수온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지독한 가뭄에 이어 최근 수확기의 잦은 비가 골칫거리입니다. 가을 거지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 지역의 미래를 짚어보는 여수 MBC 창사 47주년 특별 기획 토론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지방 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개헌과 국회의 역할론이 관건으로 부각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 분권과 관련해 지금은 반쪽짜리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장래 운명이 걸린 시대적 과제다.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다.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이 자치분권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된다. 중앙 국가 권력에 집중된 조직과 입법과 재정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앙이 이런 권한을 분산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권한을 계속 갖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총론에서는 지방 분권 개헌의 목소리가 높지만 선거구와 맞물려 정치권 국회의 합의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내에 이제 사실은 이제 개헌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선거구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합의치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공약 실행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상생 모델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48년에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방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한 새로운 국가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역 분권은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 지역 현안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5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동부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들은 여수고흥 간 연륙 연도 건설 362억 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72억 원, 광양항 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 구축 4억 원, 순천 신대지구 외국 교육관 설립 3억 원 등입니다. 반면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비 67억 원과 여수 스포츠 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비 20억 원 등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 전남 남해안은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고수온이 기승을 부리면서 여수 지역에선 어류 폐사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수산당국이 예상한 올해 적조 발생 시기는 이달 초부터 중순 사이. 하지만 일부 해역에서 극히 적은 양의 적조 생물이 관찰됐을 뿐 아직까지 적조 발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마 난류의 세력이 강해 남해안 일대에 적조 생물이 유입되지 못하고 동해안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7월 말부터 바닷물 온도가 급상승해 30도에 가까운 고수온이 지속된 것도 유해성 적조 생물의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많게는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적조 피해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뒤늦게 찾아오는 가을 적조가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10월달경에 적조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0월달까지 적조 발생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한편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고수온은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고흥 해역의 수온은 평년보다 최대 3도가량 높은 28도 내외. 뜨거워진 바닷물에 여수 지역 양식장 4곳에선 지금까지 물고기 5만 3천여 마리가 폐사해 잠정 피해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흥 거금도에서 경남 거제 해역까지 내려진 고수온 주의보도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다음 주쯤 주의보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부 연안에선 고수온이 지속될 수 있다며 양식 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예찰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돌산 인근의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1일 돌산읍 굴점마을 인근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비브리오 폐혈증의 치사율이 50%에 달한다며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안의 효율적 활용과 바닷물의 채취 영양 분석을 위해 30여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수와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 공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또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해안 데이터적 경제 수역에서의 바닷물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해당 수역의 복원 기술도 연구할 방침입니다. 올해 지독한 가뭄 속에 어렵사리 농사가 시작된 들녘에서 결실이 맺히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제는 잦은 비가 골칫거리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누런 빛깔로 바뀌어가며 벼가 제법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뭄과 사투를 벌이며 일군 농사인 만큼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풍년을 바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쪽 지역은 그래도 물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풍년작입니다. 그러나 풍년작인데 풍년작이 뭐 하겠습니까? 가격이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벼 후기 생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요즘 날씨입니다. 벼에 알곡이 맺히는 출수기와 알맹이가 튼실하게 채워지는 등숙기에 가장 필요한 건 일조량. 하지만 하루 건너 하루 비가 내리는가 하면 구름까지 자주 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즉각적인 방제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날씨가 이어진다면 벼멸구와 세균성 병이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늦은 추석 탓에 수확이 늦춰지고 있는 조생종 벼도 높은 습도로 인해 나달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피해를 입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발화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럼 미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생종 농가들한테는 적기에 잘 수확해서 건조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현장 지도를 하고 있고요. 물이 필요할 때는 바짝 마르더니 정작 햇볕이 필요할 때는 비가 잦은 올해 농민들은 가을 거지까지 마음을 놓을 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성황 도의지구를 잇는 교량건설이 추진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사업비 144억 원을 들여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와 성황 도의지구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에 성황 고가교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산청은 다음 달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1년 말쯤 고가교 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 복지 시범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월 정부의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에 선정된 두원면 신흥마을에서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맞춰 손두부 제조와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주문이 이어지는 등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전통 방식의 두부 제작으로 현장 체험 활동도 인기를 끌고 있다며 복지와 소득을 연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2017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 시장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인 드론이 산간 지역이나 재난 현장에 택배를 전하고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배는 환경 파괴 없이 물건들을 나릅니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이처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미래형 디자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런 장을 마련해 보고자. 전시 후반에는 앞으로의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인간 중심이란 키워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디자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지 또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훨씬 더 인식을 하고 더 이해하는 그런 전시가 광주 시립미술관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술 전시와 학술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연계된 전시나 행사를 열어 디자인 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들이 광주 곳곳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디자인 상품들과 지역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도 늘려 산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다음 달 8일 개막돼 45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순천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순천시는 관련 조례를 토대로 학계와 시민, 기업인 등 모두 39명으로 구성된 순천시 장기발전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산업과 자치, 문화 분야 등 7개 분야에서 위원들의 정책 자문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다음 달부터 시민 참여 수기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미주 시장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이 펼쳐집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애틀랜타와 LA에서 진행될 판촉 활동을 위해 김치와 해조류 등 지역 특산품 20여 톤을 최종 선적했다며 지속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실시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7월까지 2,200여 톤의 농산물을 수출해 50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 논란 등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실무단이 구성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TF팀을 운영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질병 예방체계와 친환경 인증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보고서도 작성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또 최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자주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의 축산업 개선책 마련을 위한 지원 작업도 펼치게 됩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낚시 어선과 고무보트가 충돌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여수시 돌산읍 소두라도 방파제 앞 해상에서 9.7톤급 낚시 어선과 0.1톤급 고무보트가 충돌해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59살 김모 씨가 어깨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항해 중이던 낚시 어선이 고무보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